제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류징화, 와이, 지음, 한, 종, 수, 옮김. 기득권과 탐욕의 몰락사. 아이 필드. 155페이지 15번째. 지은이 서문. 류징화, 텐진 사범대 교수. 1장 류징화, 2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양준밍, 고은한 사범대 교수가, 7절은 류징화 교수가 저술. 3장徐家링 동베이 사범대 교수. 4장 오옌 난카이대학교 교수와 하죄안 난카이대학교 교수가 공동 저술. 5장 란치贵州 사범대 교수. 6장徐家링. 7장 왕자펑 浙江 사범대 교수. 8장 류징화. 9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띵두번 서관학원 교수가, 7절은 류징화 교수가 저술. 옮기니. 한종수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중문과를 졸업했다. 롯데관광, 한국토지공사 등을 다니면서 여행할 기회가 많았는데 그 덕분에 세상을 만든 여행자들, 여행이란 위대한 인물 사마천, 사도 바오로, 호찌민, 체게바라 이야기를 쓸 수 있었다. 고대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과 삼국시대의 영웅 제갈량을 비교하는 글을 쓰고 있다. 찾아보기 435페이지. 순위파 60-1, 64, 187-9, 198, 244. 순위파 왕조 189, 수레나스 46, 48, 수사 31, 35, 수에비족 107, 수크레 안토니오 314, 수피즘 175, 244, 술라 45-6, 80, 111, 술라의 로마 진격 80, 술레이만 대제 시대의 오스만 정부 250, 술레이만 1세 대제 61, 248-9, 253-4, 270-1, 술레이만 모스크 263, 숭고한 문 271, 파시아의 문, 슈말칼덴 동맹 296, 슈바벤의 필립 147, 스메르디스 34, 가우마타 바르디아,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75, 스키다이인 35, 38, 118, 스탈린그라드 전투 395, 스탈린 양식 384, 391, 419, 스탈린 헌법 982, 스토아 학파 99, 101, 신스토아 학파, 스튜어트 왕조 326, 스트라본 118, 스파르타코스 46, 80, 90, 스엘대강 108, 시리아 교회 277, 시리아 단성론파 277, 시리아 교회, 시마바라의 난 311, 시몬 144, 시아파 60, 66, 178, 181, 186, 다시 7, 189, 244, 276, 시아파 왕조 189, 시아파의 세기 179, 시칠리아 만종 학살 152, 시핀 전투 158, 식민지회의 351, 신스토아 학파 101, 스토아 학파, 신경제정책 380-4, 신바빌로니아 32-3, 98, 신사고 외교 412, 신사병 336, 신성로마 제국 248, 253, 284, 295, 338, 신 안티오키아 54, 신질서 263-4, 나자뮤의 제디드, 신 페르시아 제국 30, 52, 사산조 페르시아, 신페인당 348, 실크로드 21, 46, 162, 195, 244.
155페이지 힘이 다하다. 천년제국 비잔티움. 요한네스 5세는 이탈리아에 도움을 청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그의 후계자인 마누엘 2세 1391 내지 1425년 때에는 서구 국가들이 파병했지만 니코폴리스 전투에서 참패했다. 1396년 1397년 투르크는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했으나 포기해야 했다. 멸망 직전의 비잔틴 제국을 구원한 사람은 티무르 왕조의 일대 황제, 재위기간은 1369부터 1405였다. 앙카라에서 전투를 벌여 투르크의 술탄이 포로가 된 덕분에 비잔티움의 수명이 반세기쯤 영명되었다. 유럽의 단결은 여운했고 세르비아도 현실의 안주에 투르크의 치명적 패배를 이용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티무르가 세상을 떠나자 투르크인은 예전의 활력을 되찾았다. 위협을 느낀 마누엘 2세 제위 1391부터 1425가 서방세계의 구원을 요청했지만 민족 국가의 모습을 막 갖추어 가고 있던 서구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었다. 이미 한물간 십자군 운동에 대한 열정도 사라지고 없었다. 마누엘 2세는 투르크에도 그의 명성이 잘 알려져 있어서 일시적으로나마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 그의 아들 요한네스 8세 제위 1425 내지 48. 또 아버지처럼 제국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성공했다. 행운도 따라주었다. 1422년 투르크가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하던 중 세르비아에서 반투르크 봉기가 일어나자 포위를 풀고 북상하는 바람에 겨우 살아난 것이다. 다음 해인 1423년 투르크군은 테살로니카를 공격했다. 비잔티움은 이 도시를 지킬 힘이 없어서 베네치아의 관리를 위탁한 상태였다. 이제 콘스탄티노플은 투르크 세력에 갇힌 외로운 섬이 되고 말았다. 1439년 요한네스 8세는 이탈리아로 가서 교황과 동서교회의 통합에 서명했지만 라틴인이 저지른 만행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던 성직자와 백성들이 격렬하게 반대했다. 비잔티움 사람들 사이에서는 교황의 삼중관 120, 155페이지 120에 대한해서 세 줄의 태가 있는 교황의 관, 가톨릭 교회의 수장, 로마의 주교, 교황령의 세속 지배자라는 세 가지 신분을 상징한다. 차라리 투르크인의 터번을 택하겠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라틴인에 대한 적개심이 높았다. 그래도 교황의 호소로 기독교 세계에서 헝가리를 중심으로 십자군을 구성했지만 1444년 바르나에서 참패했다. 1448년 요한네스 8세의 뒤를 이어 그의 동생 콘스탄티누스 11세가 황위에 올랐으나 망국의 군주일 뿐이었다. 1453년 5월 29일 콘스탄티노플의 견고한 성벽이 오스만 제국군의 대포에 의해 무너지고 콘스탄티누스 11세는 장렬하게 전사했다. 오스만 제국은 1460년에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정복하고 다음 해에는 트레비존드 왕국을 멸망시킴으로써 비잔틴 제국은 깃발을 내렸다. 제4장 정교일치의 아랍 제국. 1. 무함마드가 건설한 신정국가 159페이지. 2. 쿠란과 칼이 만든 제국 167페이지. 3. 동과 서의 다리 강점과 약점 171페이지. 4. 아랍 제국의 분열과 쇠락 180페이지. 5. 아바스 왕조의 최후 186페이지. 6. 사라진 제국 위대한 문명 192페이지. 5장 유목민족의 초강대국 몽골. 6장 악정고투의 오스만 제국. 7장 이베리아 반도의 두 제국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8장 대영 제국에서 연합왕국으로
9장 붉은 대국 소련. 8장 천년제국 비잔티움 읽었고, 2장 지중해 패자 로마의 쇠망 읽었고, 1장 첫 번째 세계제국 페르시아. 제4장 정교일치의 아랍 제국. 1. 무함마드가 건설한 신정국가 159페이지. 이슬람 이전의 아라비아 반도 무함마드. 이슬람교를 창시 무함마드. 이슬람 국가를 건국. 2. 쿠란과 칼이 만든 제국 167페이지. 아랍 제국의 건설. 제국의 번영 우마이야 왕조. 제국의 강성 아바스 왕조. 3. 동과 서의 다리 강점과 약점 171페이지. 아랍 제국의 군사정복. 동서문화의 장점을 받아들인 이슬람 문화. 민족 문제와 교파 간의 충돌. 4. 아랍 제국의 분열과 쇠락 180페이지. 제국 서부의 독립정권. 제국 동부의 분열. 아바스 칼리프 권력의 쇠퇴. 5. 아바스 왕조의 최후 186페이지. 칼리프 제국 심장부에서 일어난 위기. 서아시아의 패권자 셀주크. 아바스 왕조의 붕괴. 6. 사라진 제국 위대한 문명 192페이지. 아랍 제국 쇠망의 원인. 아랍 제국의 역사적 유산. 7세기 초 문명사회의 주류에서 벗어나 있던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슬람교가 탄생했다. 예언자 무함마드가 여기저기 흩어진 아랍인을 이슬람의 깃발 아래로 모이게 해 신정국가 선정고자를 세운 것이다. 무함마드 사후 칼리파 121에 대한 해석 158페이지. 정치와 종교의 권력을 아울러 갖는 이슬람 교단의 지배자를 이르는 말. 본래는 아라비아어로 후계자를 뜻한다. 의 지도하에 동서 양쪽에서 놀라운 속도로 정복해 나갔다. 그들의 영토는 중앙아시아와 중동 전체, 북아프리카와 이베리아 반도에 이르러 그전까지 어떤 나라도 만들지 못한 대제국을 건설했다. 아랍 제국의 정치는 정교일치, 재정일치의 제도였으며 제국 내 여러 민족을 융합해 이슬람 문화를 만들었다. 122에 대한 해석 158페이지. 원래 이슬람이란 말은 이슬람교에 대한 전칭, 쩐청이었는데 이슬람교를 바탕으로 하여 복합문화체인 이슬람 문명과 그 권역인 이슬람 문명권, 이슬람 세계가 독자적으로 형성되면서 이슬람 문명 전반에 대한 범칭, 판청으로 되었다. 이슬람 문명 정수일조 창작과 비평사 2002 17쪽. 그러나 민족 간의 대립과 충돌까지 막기는 어려워 전성기부터 분열의 조짐이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피통치 민족들이 왕조 간, 종파 간 투쟁에 참가하면서 통치권을 차지하기도 했다. 제국이 사분오열되고 칼리프가 겨우 숨만 쉬고 있을 때 중앙아시아 유목민족의 강력한 공격을 받고 칼리프 제도는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 새 주인이 된 셀주크 투르크는 정교일치를 허용하지 않았으므로 칼리프는 종교 지도자로만 머물게 되었다. 몽골인이 껍데기만 남은 칼리프 국가를 멸망시키자 아랍 제국은 사람들 기억 속에만 남게 되었지만 아랍, 이슬람 문명은 현재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으며 오히려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지금 또 이슬람은 계속 성장하는 중이다. 이슬람이 태어나고 자란 중동은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오늘날 국제 무대에서도 이들의 역할은 실로 대단하다. 159페이지 1. 무함마드가 건설한 신정국가. 이슬람 이전의 아라비아 반도. 아라비아 반도는 아시아 대륙 서남부에 위치해 있다. 북으로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 즉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팔레스타인과 접하고 서남쪽은 홍해, 남쪽은 아라비에, 동쪽은 페르시아만에 접해 있다. 면적은 270만 평방킬로미터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이다. 반도의 내륙은 대부분 황야와 사막이고 군데군데 오아시스가 있을 뿐이다. 기후는 덥고 건조하며 건기가 길어 1년 내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곳도 있다. 다만 남부 해안 지방은 인도양 계절풍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풍부하고 기후도 스변하다. 이 반도는 아랍인의 고향이다. 고대 아랍인은 통일되지 않은 사회체제를 가지고 있었고 부족들마다 생활 기반도 달랐다. 이들을 크게 유목민과 농경민으로 나누지만 양자의 경계가 명확한 것은 아니다. 반도의 내륙은 건조하고 물이 없어 파종 방식의 농업은 불가능해 사람들은 유목을 했다. 남부연의 지방은 옥토와 적당한 강수량이 있어 곡물과 채소와 과일을 경작했다. 오아시스에서도 어느 정도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주요 작물은 대추, 야자이지만 밀 같은 곡물도 재배했다. 그러나 오아시스 농장의 규모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사람들은 농경과 목축을 병행했다. 유목민은 정착민에게 의존하기도 하고 약탈하기도 했다. 이슬람 탄생 이전의 아라비아 반도의 유목민과 정착민은 교역과 약탈로 점철된 긴 세월을 보냈다. 아라비아 반도는 폐쇄적인 지형이지만 그렇다고 외부와 완전히 격리된 곳은 아니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도 문명의 영향을 받았고 남부와 북부에서는 선지 문명이 탄생했다. 기원전 1200년경 미나인이 지금의 예멘 서북부의 미나국을, 그 남쪽에 사바인이 사바국을 세웠다. 그들이 벽돌로 정교하게 쌓은 폭 55m, 높이 15m의 마리브댐은 수문이 설치되었으며 관계와 홍수 방지에 이용되었다. 기원전 2세기경 히메르인이 예멘을 지배했고 기원 후 525년에 에티오피아인이 홍해를 건너 히메르인을 쫓아냈으며 575년에는 사산조 페르시아가 에티오피아인을 물리치고 예멘을 속국으로 삼았다. 반도 북부에는 나바티아인이 기원전 6세기에 요르단강 동쪽의 모습을 드러냈다. 나바티아 왕국은 시리아 남부와 히자즈, 헤자즈 123에 대한 해석 160페이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서쪽에 위치한 지역이다. 대부분 홍해 연안에 한정되어 있으며 하쿨에서 아카바만까지 이어진다. 게다가 제다가라 썼네. 가장 주요 도시이며 제다가 가장 주요 도시이며 이슬람 문명에서는 메카가 그 중심이다. 메카, 여기가 메카. 제다는 어디 있냐? 보자. 레바논, 베이루트, 이스라엘, 제3성지 예루살렘, 무타, 요르단, 티브크, 제2성지 메디나. 메카 점령
630년 메카 탈출 헤지라 이슬람교 기원 622년 제일성지 메카 이슬람교 창설 610년 사우디아라비아 사나 예멘 오만 무스카트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 도하 아랍에미리트의 그 뭐였지? 생각 안 나. 2019년에 갔었지? 쿠웨이트, 이라크, 바그다드, 테헤란, 이란, 무함마드 생전의 아라비아 반도와 초기 이슬람 전파 경로. 그림 661페이지였고, 무함마드가 태어난 메카, 무함마드가 태어난 메카, 묻힌 메디나, 승천한 예루살렘을 이슬람 3대 성지로 꼽는다. 승천한 예루살렘, 제1성지 메카, 무함마드의 출생지, 제2성지 메디나, 무함마드의 무덤이 있는 곳, 제3성지 예루살렘, 무함마드의 승천지, 헤지라 경로, 이거는 헤지라 경로고, 제1성지 메디나에서 제1성지 메카로 왔다가 또 제2성지 메디나로, 헤지라 경로, 군대 이동로는 보자 한번. 제2성지 메디나에서 타부크로, 북쪽으로 타부크에서 또 북쪽으로 요르단에서 무타에서 이스라엘로, 군대 이동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 하나인가? 이거 햇살표는 아닌가? 북부의 영토를 지배하다가 1세기경 로마 제국에 병합되었다. 시리아 사막에는 시리아 여기 있네. 시리아 사막에는 팔미라 왕국이 있었다. 팔미라는 로마 황제의 정주권을 인정했지만 그 정주권을 이용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 훗날 팔미라가 반기를 들었을 때 로마 황제가 직접 팔미라를 공격해 폐허로 만들었다. 비슷한 시기에 가산족과 라흐미족이 반도의 북부와 동북부에 나타났다. 그들이 세운 나라는 비잔티움과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었다. 비잔티움과 페르시아의 속국. 5세기 후반 킨다 왕국이 반도의 중부를 지배했다. 아라비아 반도는 가난한 땅이었다. 인구가 늘거나 가뭄이 장기화되면 사람들은 반도를 벗어나 사방으로 이동했다. 아랍인의 이동은 주변 부족들에게 위협이 되어 비잔티움이나 페르시아 같은 나라들은 아랍인이 밖으로 진출하는 것을 꺼렸다. 과잉이 된 인구는 빠져나갈 길이 봉쇄되어 제한된 공간 안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이슬람이 탄생하기 이전의 한 세기 동안 부락 간의 전쟁이 일상사가 되었음에도 아랍인은 서서히 원시 상태에서 문명사회로 나아가고 있었다. 아랍인은 원시 종교를 믿었다. 남방의 부족들은 해와 달과 별을 숭배했고 북방 부족들은 샘물과 암석과 식물 따위에 신령이 있다고 믿었다. 이슬람교 탄생 이전에도 최고의 신은 알라였으며 다른 신들은 모두 알라의 자식이라 여겼다. 124에 대한해서 162페이지에 태양의 신이라고도 하는 알라트, 타이프 도시 수호 여신은 메카 시민들이 예배하는 삼신 중 하나였다. 이 여신은 알라의 다른 딸들과 함께 카바 신전 위를 맴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알라의 다른 두 딸은 알-우자와 마나트다. 전자는 나클라 도시의 수호 여신이고 후자는 쿠다미트 도시의 수호 여신이었다.
전지전능하지만 초연하고 성격을 알 수 없는 알라는 그 존재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언급하지 않는 지고한 신이었다. 알라는 알라에서 나온 말로 그저 신을 가리킬 뿐이었다. 아라비아 반도 각지에서 몰려오는 순례자들은 알라트, 알우자, 마나트를 경배하기 위해 카바 신전을 찾아왔다. 신의 영광로, 데이비드 리버링 루이스 저 이종윤역 책과 함께 2010 61-2쪽 124 일부 사람들은 전통 종교에 만족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기독교와 유대교를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이런 분위기에서 원시적 다신교 대신 유일신을 받드는 하니프 운동이 시작되었다. 하니프에 대한 해석 162페이지. 하니프는 이교도를 뜻하며 진정한 하니프 숭배가 이슬람 이전의 아라비아에 존재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우상신들을 거부하고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신봉하지 않았지만 이슬람의 길을 예비해온 특정 인물들이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무함마드의 친척들과 동시대 사람들, 초기 지지자들의 일부가 하니프라 불렸다. 브리테니크, 하니프에서 인용. 이 운동은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전파하는데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 162페이지 무함마드 이슬람교를 창시. 메카는 히자즈 남부의 좁은 골짜기에 위치해 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매우 더운 불모의 땅이다. 이슬람의 성지 카바는 메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로 아주 오래전부터 아라비는 카바를 신성시했다. 126에 대한 해석 162페이지. 코란에는 이브라임,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카바의 기초를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브리테니카, 카바에서 인용. 카바를 참배하기 위해 반도 각지에서 순례자들이 메카로 들어왔다. 440년을 전후해 카바의 관리를 맡은 쿠라이시 부족은 무역도 병행하며 세력을 키웠다. 6세기 초 비잔티움과 사산조 페르시아 간의 전쟁이 잦아지면서 해상 실크로드인 홍해 무역로가 끊기게 되면서 아라비아 사막을 가로지르는 대상로가 주목을 받았다. 이는 쿠라이시 부족에게 히자즈를 통과하는 대상 무역을 부흥시킬 기회를 제공했다. 127에 대한 해석 163페이지. 이 가문, 쿠라이시 부족 내의 우마이야 가문과 그 추종자들은 자본을 한데 모았고 장래의 이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끌어들였다. 대상 운영, 대리인 고용, 무장 호송의 절차를 한기화했고 교차로 지리와 종교적 판도의 이점을 철저히 활용했다. 이 가문은 일종의 기업, 카르텔이었고 그런 카르텔은 새로운 사업 방식이었다. 신의 영광로 54쪽. 이슬람 문명의 굴기는 너무나 유명한 인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바로 이슬람교의 예언자이자 이슬람 국가의 창시자인 무함마드이다. 무함마드는 쿠라이시 부족의 지파인 하심 씨족 출신이었다. 무함마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 압둘라가 세상을 떠났다. 사막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무함마드는 5세 때 메카로 돌아오지만 6세 때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자 조부와 숙부의 보호를 받았다. 소년 시절에는 양을 치기도 했으며 숙부를 따라 대상무역도 해보았다. 25세 때 과부 하디자에게 고용되어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고 오래지 않아 하디자와 결혼했다. 무함마드는 동굴에서 명상에 빠져 지냈다. 610년 어느 날 밤
이슬람력으로는 9월 27일 알라의 계시가 내려졌다. 하디스 성순회에 하면 무함마드가 동굴 속에서 자고 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계시를 내렸다고 한다. 그대는 창조주인 주님의 이름으로 읽으라. 그분은 하나의 핏덩이로 인간을 창조하셨으니라. 그대는 반드시 읽어야 하노라. 그분은 가장 존엄하신 분이시며 쓰는 법을 가르쳐 주셨으며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도 가르쳐 주셨다. 쿠란에는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다. 천사는 동쪽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다가 천천히 아래로 내려왔다. 서로의 거리가 활 2개를 합친 정도가 되자 천사는 그가 계시를 받은 예언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쿠란에서는 이 밤을 고귀한 밤이라 적었고 후세의 이슬람들은 수권의 밤이라 부른다. 무함마드는 예언자로서 살아가기 시작했다. 10여 년간 주로 메카에서 선교했는데 쿠란의 내용 중 절반 이상이 메카 때의 활동을 적고 있다. 유일한 알라에 대한 신조, 다신교에 대한 배척, 알라의 유일성과 독존적 지위를 강조하고 영혼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쿠란의 메카편에는 이슬람의 5대 신조를 적어 놓았다. 알라에 대한 절대적 복종, 천사의 존재에 대한 믿음, 예언자에 대한 믿음, 경전에 대한 믿음, 종말에 대한 믿음이다.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행한 계시가 곧 이슬람 신앙체계의 탄생이었다. 메카에서의 선교 활동은 아주 힘들었다. 초기 3년 동안은 신도도 몇 명 없었다. 612년에 공개 선교에 나섰고 615년경 신도는 100여 명에 불과했다. 616년 이슬람에 반대하는 쿠라이시 부족 사람들이 무함마드의 숙부 아부 탈립에게 무함마드를 포기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128에 대한 해석 664페이지. 그의 무함마드의 요일신 사상은 당시 우상 숭배자들인 메카 상류층의 종교적 권위와 상업적 질서를 위협하였기 때문에 메카에서 극심한 배척을 당했다. 이희수 교수의 이슬람 청이 출판사 2011 89쪽. 7세기가 전개되면서 카라반 무역에서 나오는 수익과 전통적인 카바 신전 순례자들에게서 거둬들이는 수입에 증대는 메카의 사회적 평등을 서서히 파괴해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 이슬람을 맨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도시 빈민과 하층민들이었다. 이들은 쿠라이시 가문의 신흥부자들과 그들의 과시욕에 의해 점점 소외감을 느꼈다. 이들은 새로운 신자 공동체인 um마의 평등 메시지에 열렬하게 반응했다. 현대의 한 권위 있는 학자가 말한 것처럼 이슬람은 메카의 상업적 번영에서 불거진 문제들에 대한 답변으로 발전했다라고 하면 지나친 단순화가 되겠지만 그 안에는 상당한 진실이 들어있다. 신의 영광로 54 내지 5쪽. (620년) 무함마드의 두 후견인인 부인 하디자와 숙부 아부 탈립이 세상을 떠나자 하심 씨족의 새 수장이 된 아부 라하브는 무함마드를 보호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165페이지. 무함마드 이슬람 국가를 건국. 무함마드는 야스리브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면서 극적인 변화를 맞게 된다. 야스리브는 메카에서 북쪽으로 400km쯤 떨어진 오아시스 도시로 부족 간의 만성적인 분쟁에 시달리고 있었다. 400km쯤 야스리브는 메카에서 북쪽으로 400km쯤 떨어진 오아시스 도시로 부족 간의 만성적인 분쟁에 시달리고 있었다. 129.
165페이지 129에 대한 해석. 야스리브에는 예멘에서 이주해온 것으로 추정되는 아우스족과 카즈라지족은 이주 당시부터 서로 불신했다. 야스리브에는 쿠라이자, 나디르, 카이누카의 3개의 유대인 부족도 살고 있었다. 야스리브 부족들 사이에는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온갖 반목 사유가 있었지만 종교는 그런 사유에 들어있지 않았다. 아랍 부족이든 유대 부족이든 공동체의 유대 관계를 해치는 분쟁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외부인은 불러 중재를 요청했다. 신의 영광로 73쪽. 620년 6명의 아스리 부인이 메카로 와서 무함마드의 설교를 듣고 신자가 되었다. 621년 분쟁 중인 두 대부족의 대표 12명이 무함마드의 충성 서약을 했다. 무함마드가 분쟁을 해결하는 책임을 맡는 대신 그들은 무함마드를 보호해주기로 했다. 622년 순례 기간에 75명의 개종자가 메카에 도착해 무함마드를 야스립으로 초청하자 메카의 이슬람들도 같이 이주하게 된다. 이들을 이주자라 하며 무하지룬이라 하며 초기 이슬람 사회의 핵심이 된다. 622년 9월 마케사의 포위를 뚫고 9월 24일 서력으로는 7월 15일 야스리브에 도착했다. 이후 야스리브는 예언자의 도시란 뜻의 메디나로 불리며 무함메드가 메디나로 들어온 사건을 헤지라 성첸이라고 부른다. 헤지라는 이슬람교 기원의 첫 해이다. 헤지라 이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메디나 부족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무함마드는 협정을 맺었고 메디나 헌정 165페이지. 이 헌장은 622년 헤지라 즉 무함마드의 메디나 이주 직후 무함마드와 메디나 부족들 사이에 체결된 2가지 협약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이 협약은 무함마드를 추종하는 이슬람 교도 즉 무하지룬 이주자에게 메디나의 8개 시족들 안사르 즉 조력자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9개 부족 최초의 이슬람 공동체 움마가 만들어졌다. 메디나의 유대인과 이슬람 교도 사이의 관계도 이 협약에 의해 규정되었다. 브리테니카 메디나 헌장에서 인용. 그 협정에 의해 정교일체의 공동체인 움마가 만들어졌다. 시족 간의 사륙을 금할 것, 분쟁이 있으면 무함마드에게 호소할 것, 알라 이름으로 내린 무함마드의 판결에 복종할 것 등을 규정했다. 또 이슬람 공동체인 움마는 이슬람 국가의 최초 형태였다. 메카가 메디나에 대한 경제 봉쇄를 취했다. 이제 메카 세력을 물리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었다. 624년 무함마드가 쿠라이시 부족의 대상 뚜이샹을 공격했다. 625년 쿠라이시 부족이 반격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627년 쿠라이시 부족이 다른 부족들과 합세해 1만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다. 이슬람군이 참호를 파고 장기전에 돌입하자 쿠라이시 연합군은 스스로 무너져 더 이상 공격하지 못했다. 628년 무함마드가 1500명을 이끌고 메카로 들어갔다. 양측은
호다이비아 조약을 맺어 10년간 휴전함으로써 메카 세력의 위협에서 잠시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